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술래길 이제 짐 보내는 법 그리고 동키 보내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체력이 좋고 이렇게 등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좀 체력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저처럼 물집이 생겼거나 배낭을 메고 걷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술래길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짐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전에 여행을 하셨거나 뒤에 여행이 계획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인데요. 캐리어를 이제 산티아고까지 미리 보내놓고 거기서 이제 보관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를 그 익스프레스 부리웃? 불어라서 정확히 발음을 모르는데 이 업체가 바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위치는 생장 순례자 사무소에서 살짝 내려오면 있어요. 그래서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순례자 사무소 가는 길에 보통 마주치실 텐데 제가 주소는 여기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기억하셨다가 가시면 되고요. 이 업체가 오픈 시간이 아침 7시부터 9시에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4시부터 8시 오후에 이렇게 총 6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짐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 비용은 70유로인데요. 듣기에는 좀 되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70유로면 얼마지? 한화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거의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10만원이라는 돈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왜냐면 일단은 캐리어 사이즈에 무관하게 70유로고요. 근데 아마 개당 70유로예요. 그래서 캐리어 여러 개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하나 큰 거 보내는 게 좀 이득이긴 해요. 제가 이게 되게 괜찮은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배송은 당연하고 보관을 해주는데, 보관을 호텔 짐 보관하는 룸 같은 방 같은 데에다가 보관을 해주거든요. 근데 보관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예를 들면은 산티아고 가는데 보통 30에서 40일 사이에 도착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무료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떤 분은 5개월까지 맡긴 분도 있대요. 그래서 이분은 산티아고 도착해서 그냥 그 짐 거기다 둔 상태로 더 여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한 5개월 뒤에 찾으셨다고 하는데, 그랬는데도 추가 비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호텔에 컨택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때쯤 찾으러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은 해놓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분들은 순례자들이 맡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이게 그냥 분실된 거다, 아니면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5달 맡겨놓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장기로 맡기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호텔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좀 더 맡겨달라라고 말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픽업 장소는 어디냐? 바로 산티아고에 있는 룩 인 산티아고라는 호텔에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대성당에서 한 15분? 2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를 찾고 돌아올 때는 좀 힘든 거리긴 한데 많이 멀지는 않고, 이 호텔에 가서 픽업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짐 픽업 왔다고 하고 이름이랑 여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방에 있는 제 가방을 이렇게 가져다 주세요.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이 만약에 이 호텔에 투숙을 하시게 되면 15%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호텔에 투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5% 할인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한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캐리어 보내고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키 서비스는 흔히 예전에 우리가
가방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차량 같은 이런 교통수단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진짜 옛날에 초창기 순례길 때는 순례자들이 이렇게 당나귀를 같이 끌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거운 짐들 올려놓고 이렇게 같이 걸어갔다고 하는데, 순례길을 바로 여기서 유래된 거라서 동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나귀가 했던 역할을 이제 현대에서는 이 차들이 대체를 하는 거라서 이 서비스를 동키 서비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게 조금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인가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키 서비스라고 하면은 현지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ag transfer service, bag transfer service, bag, 가방, transfer, 옮기는 service, 서비스라고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배낭을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알베르게에서 다음날 갈 알베르게까지 미리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시 전까지는 배낭을 그 픽업 장소에 놓는 게 중요합니다. 픽업 장소 같은 경우에는 알베르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베르게에 있는 직원분한테 어디다 두면 되냐라고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낭이 엄청 모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두면 되긴 하는데, 그리고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알베르게마다 동키 서비스 업체의 봉투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체는 제가 갔을 때는 총 2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코 트랜스라는 업체였고, 또 하나는 NCS라는 업체, 이렇게 2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NCS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업체마다 그 쓰는 양식이 조금 달라요. 거의 똑같아요. 조금 다른데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익숙하니까 저는 주로 그 NCS라는 업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동키 업체 봉투가 비치가 돼 있어서 그걸 일단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뭐 이름, 전화번호, 목적지, 그러니까 내가 묵을 다음에 묵을 알베르게 뭐 이름 정도를 적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돈을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가방에 묶어서 그 가방을 다음날에 내놓으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 공립의 경우에는 전화를 따로 업체에 안 하셔도 그냥 매일매일 루틴하게 픽업을 오세요. 그래서 따로 전화를 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공립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알베르게에 묵으신다면은 전화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개인 알베르게들은 이 업체가 매일 다 픽업을 하러 돌지는 않아요. 그냥 요청이 온 알베르게에만 픽업을 가기 때문에 봉투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말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왓츠앱으로 이렇게 픽업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5유로예요. 한 번 보낼 때. 그래서 그 봉투 안에 5유로 넣고 밀봉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봉 안 하게 될 경우에 돈이 분실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5유로 잘 넣어서 밀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동키 서비스를 저처럼 발을 다쳤을 경우라든지 좀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언덕이 너무 심하다든지 오르막이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구간들에서는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동키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동키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키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온전히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짊어지고 걸어야지 이거를 그런데 맡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돼서 가능해서 그걸 다 이고지고 갈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베스트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체력도 다르고 또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배낭을 다 메고 가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 뒤에 순례길들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실 때 적절하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순례자들이 당나귀에 짐을 싣고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필요할 때 배낭을 이렇게 동키 서비스를 보낸다고 해서 이게 막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괜히 이게 좀 눈치가 보인다, 아니면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까미노는 자기만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까미노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까미노를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까미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편견을 갖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까미노를 배워봅시다. 오늘은 제가 캐리어 보내는 방법 그리고 동기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엔 까미노! 안녕!